특집 인터뷰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보수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은 사실상 절멸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한때 국민의힘에서 전도유망한 정치인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으로 와서 대한민국 정치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보수는 저도 있습니다. 예, 보수. 건강한 보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만 보수는 아니에요. 자, 보수인지 극우인지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먼저 드리겠는데 저도 지금 수사 그리고 재판 총 4건 받고 있거든요. 힘내십시오.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국무총리 배우자로부터도 또 뭐 명태균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다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소송도 많이 당하셨죠. 저는 제가 변호사 출신이라서요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출신이면 변호사 별도 스님 없이 예, 제가 직접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부끄럽고요. 근데 저는 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좀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든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요. 예. 혼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좀 귀찮은 게 문제죠. 사실관계를 또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 있지만 좀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예. 분초를 다투가면서 우리는 정말 아껴가면서 나란 일도 하고 이거 일지도 국민들도 부럽고 해야 만나고. 되고 또 이것도 할 태산 예. 같은데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한 번 가면 뭐 그죠? 대여섯 시간은 그냥 그러니까요. 교사를 계속 받아야 자꾸 하고. 그렇게 시간을 뺏기는 게 정말 대통령님 하신 말씀처럼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 시간이다 예.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불분명한 일로 자꾸 고소고발을 남발을 해서 시간을 뺏어서 국민들께 봉사할 시간을 빼들어가는 게 좀 속상하긴 한데요. 잘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지금 뭐 이거 하나는 이제 1심 선고도 10월 말에 하나 있는데 참 그것도 참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탈출구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단순하게 국힘을 전체로 통칭해서 하는 것보다 개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만이 국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 당대표가 지금 장동혁 의원입니다. 이분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의정활동 같이 그래도 한 1년 넘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시고요. 제가 장동혁 의원과 관련된 당대표로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소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밖에서 헷갈려가지고. 보시기는 어떠세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미지로 보면 굉장히 좀 선비 같은. 좀 스마트한 이미지도 예, 있죠. 그리고 판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이제 좀 더 검사 출신에 대한 네. 좀 예단과 편견보다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균형감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왜 정치를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죠.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를 생각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은 예전에 원래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다가 잘 안 돼서 국민의힘으로 왔다. 그리고 한때는 윤석열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 그러고 나서는 또 한동훈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 네. 그러고 나서는 또 한동훈을 배신해서 정반대에 갔던 사람. 그러고 나서는 또 완전 극우적 생각으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대표 되고 나서는 다시 또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 일단은 이게 밖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 같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경험했던 장동혁 대표는 당시 의원이죠. 첫 번째는 술자리에서 기교가 대단했던 사람. 술도 잘 마시고요. 가무에 능한. 가무에 능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건배제의 이런 거 아주 예술로 하세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위하여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기술자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와. 어디서 그런 스킬을 익히셨는지 하여튼 뭘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그게 참 인상에 남았고 또 하나는 저는 한때 장동혁 대표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방향성 또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월 3일 내란 전이에요. 내란 전에 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보수가 건강해야 되고 보수가 보수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비겁하게 정치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장동혁 대표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그때 당시 장동혁 선배죠. 그때는 상당히 감동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 한 번 하더라도 멋있게 해야지. 지금 잘못되었다. 건강한 보수의 기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본인은 옳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투신하겠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그 발언을 할 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술자리를 하고 나서 약간 술이 좀 들어간 다음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그때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 근데 사실 뭐 비슷비슷하다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점점점 당내에서도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말들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친윤 세력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인데 장동혁 의원도 그때 약간 입장이 좀 모호하게 곤란했던 것도 같아요. 그럴 때 좀 상당히 소신 있는 모습 보여서 저는 이분은 정말 정치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했었죠 그때. 자, 그 당시 보면 2024년 그러면 4월에 총선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윤석열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장동혁 의원을 사실상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지명직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 이제 선거에서 최고위원으로 2등을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제 선거에서는 1등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줬던 시점에는 하여튼 굉장히 개혁적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뭐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의견입니다. 네. 근데 제 의견으로는 뭔가 목적이 없는 분 같다는 생각입니다. 목적이 왜냐하면 없다. 예. 정치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사회, 국민들께 어떤 형태로 봉사하고 싶다는 목적, 추구하는 가치관,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민주 보수를 추구합니다라는 지향을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 정치하시는 분 누구나 다 그런 지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소신을 낼 수 있게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결과지향적. 그러니까 본인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권자들이 순간적으로 혹하지만 결국 몇 가지의 단면들을 이렇게 섞어서 보면 신뢰를 상대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지금 데도 불구하고 이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신뢰는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 뭔가 소신을 지키거나 방향성을 지키거나 하나도 없었죠. 말씀처럼 알 수 없다, 카멜레온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너무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본인의 야망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면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니까 윤석열이 가까이 갔었던 것이고 네. 한동훈이 다음 세대 권력이다라고 올라오니 또 한동훈 옆에 꼭 붙었던 것이고 그때 한동훈 옆에 꼭 붙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비대위 위원장일 때 꼭 붙었죠. 그러다가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악화되고 윤석열이 좀 더 힘이 실리니까 반환으로 돌아섭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12.3 내란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장동혁은 분명히 12.3 내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진영 갈등 그러면서 극우 보수층을 자극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벌어졌죠. 당권 싸움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때 갑자기 강성국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치 예상이나 한 듯 당권 싸움에서 강성국을 자극해서 당대표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다시 또 강성국과 거리를 둬요. 전부 다 보면 본인의 단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색깔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되게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롭다. 왜냐하면 강성 극우 보수층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강성 극우 보수인 줄 알았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색깔이 또 모호합니다.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장동혁의 과거를 보겠죠. 과거를 보면서 강성 극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그때 강성 극우의 목소리를 냈을까? 이미 의구심이 들어서 강성 극우와 상당히 거리가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강성 보수 유튜버들과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때는
그 당대표 나갈 때마다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랑 거리두기 하고 있고 이분들도 실망을 한 것 같고 결국 강성구구 보수층과도 결국 우린 결이 다른데가 돼버린 것 같고 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당내 주류라고 하는 친윤 세력과도 사실상 거리가 약간 있죠. 네. 뭐냐면 친윤 세력에서 장동혁을 밀었죠. 그래서 당권 주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친윤 세력의 적극적으로 장동혁을 밀었던 것은 김문수 당시 후보는 만만치 않은 상대지요. 사실은 그 당내 원내 주류 그러니까는 그 영남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김문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는 고집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 사상적 기반이 다르고 나름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장동혁은 말을 잘 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반도 없고 보면 카멜레온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말을 잘 들고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하고 도리어 출마를 권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까 또 그런 색깔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또 결이 나눠집니다. 친한과는 이미 원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친윤 세력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놀이를 해야 되니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또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전부 다 강성으로 싸우는 모양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이렇게 당 대표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스스로 뭐 지도력이 없는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게 국힘에서 먹히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다. 제대로 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우선 제가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 마시면서 워낙 방송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만성 비염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환절기만 오면 면역이 약해져서 후비로가 넘어가서 기도가 자극받아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히려 정치보다 더 아주 전문 용어를 이렇게 쓰시니까 어찌됐든 건강하게 하는 방송하고요. 뭐 이렇게 또 우리 스피커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저렇게 하면은 네. 왜 지금 당내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이 저렇게 좌충우돌 하는데도 그냥 당대표로 계속 자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정치가 낙후되어 버렸고 중도 확장성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중도 확장 또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일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윤석열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게 다 기반이 다시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한 보수의 지향 가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좀 국민의힘 안에 보면 뭔가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은 원내 국회의원 위주의 정당이 되어 있는데 그 원내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에서는 약간 호족 같은 왕 같은 존재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그냥 국회의원 생활 하시는 분하고 완전 생활이 달라요. 지역구에서 지역의 정치권, 경제 세력 그리고 또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 말 그대로 왕이거든요. 네. 지역의 왕들로 군림을 하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관변단체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영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구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철저하게 지역구 중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지역구 내려가서 행사하고 얼굴 비치고 사람들 악수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게 지역구 예산 따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천받아서 당선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호족들 간의 협동관계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원내 주류가 돼버리고요. 이 원내 주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혁신, 개혁 아니면 새로운 신진 세력 양성, 나라 일을 잘 보는 것,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지역구만 지키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정치와 공천을 받기 위한 당권 장악만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도 약간 바지 사장만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못 올리는 제일 큰 이유가 내부에서 올리면 도리어 힘이 생기잖아요. 네. 지도자가 힘이 생겨버리면 개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지 사장을 자꾸 데리고 오는데 그 바지 사장으로 데리고 온 것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이 오면서 급속도로 건강한 보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12.3 내란 이후에 건강한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특히 뭐 제가 탈당한
그 전으로 제가 탈당한 것을 기점으로 제가 듣기로는 또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또 탈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처럼 이제 건강한 보수의 기능을 지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힘에 실망을 하고 많이 탈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남은 세력은 당원 지지층은 소위 말하는 통일교 신천지 뭐 아니면 뭐 정광훈 이쪽이나 아니면 강성 극우 보수 태극기 아스팔트 보수가 대다수를 차지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영남 지역 원내 정말 지역 호족들만 남아버리다 보니까 개혁의 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 뭐 중앙정치 무대에서 국민들 상대로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네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뭐 그렇죠. 그 발언의 진위 그리고 뭐 내가 국가를 더 생각한다 덜 생각한다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서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당권만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역의 호족들이 연맹제처럼 결성을 합니다. 그게 당내 예. 주류가 돼버리는 것이고 제가 언더진이라 표현했던 것도 그쪽 세력인 겁니다. 사실 뭐 친한이라고 하지만 친한 쪽 몇몇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 비례 대표들입니다. 비례 의원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은 보면 사실상 지역 호족이 아닌 사람들이죠. 지역 호족들은 다 뭉쳐 있는 겁니다. 지역 호족들은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당 대표 선출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공천권을 좌지우지해서 내 공천권, 나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은 중도 확장을 할 게 아니라 극우 극단으로 오히려 가서 호족 연합체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당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우 극단화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극우의 이념도 없습니다. 예. 극우의 이념도 없고 오로지 나의 지역구에서 내가 왕으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국가주의라는 기본적인 틀, 그것도 없어요. 과도한 국가주의가 민족주의로 가고 이것이 그렇죠. 인종차별주의로 그런 것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형식을 보면요. 국가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도 목소리를 반대로 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협상할 때 당연히 진짜 국우라도 된다면 우리의 민족 자율성을 왜 건드리냐라고 소리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 사대로 갑니다. 트럼프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권지향적인 겁니다. 예. 철저하게 자기 이익 당권지향적. 지향적이고. 그렇죠. 이익지향.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옳은 바른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정치적 유리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유리함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공심이 아닌 사심, 사리사욕이 가득 찬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치공학이란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정치공학적인 것이죠. 우리 지난 1월에 계엄 사태 이후 이제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단의 진영 논리가 발동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한남동으로 뛰어갔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다 찬밥 신세 당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뭐가 좋아서 윤석열 지키겠다 뛰어갔겠습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뛰어간 게 아니에요. 또 12.3 내란이 옳다고 생각해서 뛰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서 강한 발언, 선동을 통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당내 정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당권을 지킬 수 있고 당권을 지킴으로써 본인의 공천권과 지역 내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목적 때문에 뛰어간 것이고 가지 못하면 그때 국민의힘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한남동에 같이 가지 않으면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당내 주류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불안해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정치를 할 때 목적 없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예.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보수의 가치, 네. 보수의 지향, 보수의 기능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는가를 되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의 기능, 보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도 잃어버린 겁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석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지지해주는 유권자는 뭐냐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옮겨가야 하는데 울산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당원 주권주의다, 당원이 중심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국힘은 아예 그냥 하향식으로
상당히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또 지역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산 지역 기준으로 본다면요. 울산은 물론 동구 북구는 이제 뭐 강한 이제 진보 지역입니다. 그 동구 북구를 빼고 일반 이제 남구, 갑을, 중구, 울주 이쪽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국민의힘 보수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언론계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요, 시민사회계도 통제하고 있고요, 관변단체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도 대부분 절대적으로 강성 보수주의자들 다 들어차 있어요. 예. 뭐 분여회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다 보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강한 틀이 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떤 정치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는 보도 자체가 안 나가요. 잘. 저는 일 안 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거 안 해도 보도 계속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또 하나 지역의 민주당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도 맡아봤었고, 또 민주당 와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도 맡아보면서 두 조직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영남 지역에서는 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조직이 더 건강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도리어 국민의힘 조직이 더 봉사적이고 더 열려있고 더 유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야로 가다 보니까 인재들이 일단 들어오질 않았고요. 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봉사, 눈에 보이는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속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에서는 인식이 되는 겁니다. 또 민주당에게 한두 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살리지를 못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 줘봐야 별거 없네라는 것이 시민들의 경험적으로 학습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조직도 보면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도 늘 부족함이 있고요. 조직의 건강함도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과 또 봉사를 많이 했고 신망을 많이 얻고 있는 사람들이 당 조직으로 많이 들어와야 시민들께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울산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도리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들어와서 요직을 참 자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중앙에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울산 기준에 봤을 때는 민주당 문제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걸 극복하려면 민주당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의 영남 지역의 지역위원장들 중에 일부는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어요. 선거에 떨어져도 좋다. 떨어지면 어쨌든 나는 공기업 자리 하나 받는다. 공기업 자리 받으려고 억지로 지역위원장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 물갈이 해야 됩니다.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영남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제 고역인데. 근데 그 고역인 걸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요. 예. 그럼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배타적 조직이 되면 안 되는데 일부 배타성을 그동안 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개선을 하고 나아질 거 아닙니까? 예. 덮어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문제를 정확히 알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개선해 나가야 되고 아픈 부분은 도려내면서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유연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신망 얻고 평판 좋고 봉사를 했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또 개방적으로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기려는 사람, 이기고 싶은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좋다. 저도 지더라도 내가 공공기관 자리 하나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지금은 공직도 그렇게 해서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실력 중심으로 네. 인사를 하는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영남에서 국힘의 경우에는 네. 뭐 굳이 당원들과 뭐 국민들을 먼저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손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훈련되어 있는 이런 방식대로 그렇게 단언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역만 놓고 지역 기준만 놓고 보면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되게 열심히는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방향성이 다른 거죠. 뭐냐면은 뭔가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뭐 법안을 내고 이런 기여가 아니라 네. 시장에 열심히 가서 손 열심히 잡고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다 가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든 지역으로 땡겨온 다음에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카르텔을 만들고 카르텔을 관리하고 조직 관리하고 이런 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얼굴 자주 보이거든요. 요즘 울산에 한 번씩 내려가십니까? 내려갑니다. 주말마다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에 이제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 뭐 프랜카드가 뭐 이재명 독재 정권 뭐 그리고 사법부까지 이제 장악하면 말 그대로 공산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또 극우 정당도 있고요. 국힘도 뭐 거기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막 원색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플랜카드 많이 붙인 거 보시죠. 그게 대체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남 지역 시민들 상당수는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 지역 인재들이 충분히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인 겁니다.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하면 뭐 저한테 비난할 분도 많이 계실 거는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을 욕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잘해야 바뀌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바뀌는 거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욕만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욕만 하면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남 시민들도 상당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힘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더 좋은 그릇이 돼서 적변에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느냐? 영남 같은 데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수정당에 대한 영남 지지. 시민들을 자꾸 비난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바뀌나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저는 좀 이게 무책임한 정치의 일면이라 생각하는데요. 손쉽게 영남 시민들을 비난을 해버립니다. 비난하면 지지층에서는 더 큰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남 시민을 비난하면 비난받은 영남 시민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진영이 더 나눠지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영남 시민들이 왜 그런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남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를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해야죠. 제가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남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이재명은 빨갱이고 노무현도 빨갱이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빨갱이다. 원래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이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이야기해봐야 되느냐. 자, 고정관념을 가진 그렇게 강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예. 본인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본인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구의원, 내 눈앞에 있는 시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개선을 주고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거기서 모범을 못 보인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예.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 지금 국힘 지지율이 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좁아졌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뭐 아까 대구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만 해도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경우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영남 시민들은 그렇게 변화할 시민들은 도리어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유능하게 일을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면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 시민들은 무조건 빨간색이야. 안 그런 거죠. 집권 초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대구 여론조사도 당장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는 왜 간과할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다시 바뀌었죠. 네. 이 이후에 다시 바뀐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남 지역의 소위 말하는 스피커 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 주도층이 철저하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역에서 여론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들까요? 첫 번째는 지역 언론이 있을 것이고, 언론. 예. 두 번째는 지역의 유지들이 있을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겠죠. 그럼 언론을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 대부분 보면요, 시청, 구청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자생력이 시청, 없어요. 구청, 예, 맞습니다. 자생력이 도청에서 주는 돈. 그렇죠.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축제가 남발돼요. 관변 축제가 남발하거든요. 관변 축제를 통해서 시청, 도청, 구청에서 이 언론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 언론을 먹고 사는 거예요. 축제 대행해 주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변 언론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관변 언론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언론은 일단은 그런 관을 잡고 있는 게 누구죠? 국민의힘 쪽이죠, 다. 예. 그러니까 이 입맛에 맞는 언론 보도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장 운영을 못 하는데요. 그런 문제 생기고. 두 번째, 이제
지역 유지들이 언론을 많이 내자 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 보면 긴 시간 약간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지역 정치권과 지역 경제권이 약간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이 카르텔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과 오랜 기간 결부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좀 목소리를 내겠죠. 거기다가 시민단체가 대부분 관변단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민자치회, 부녀회, 새마을회, 뭐 등등등등 빠르게 있잖아요. 살기. 예. 근데 이 단체들이 다 아무래도 관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이 되다 예. 보니까 관변단체화 되고 관에서 나오는 돈으로 관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의 양력이 아무래도 클 텐데 자기 사람들 주변으로 채워지니까 당연히 목소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언론, 지역 유지, 시민단체가 다 한쪽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 목소리,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네.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 지역에 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이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막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보면 이제 물론 보수 유튜브에 탁 되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긴 한데 이건 부작용이긴 하지만 긍정적 작용은 지역 언론에 단순히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처럼 시민단체, 관변단체의 영향력이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약화되고 있고 또 지역 유지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도 예전보다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가 더 진짜 잘하느냐에 집중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역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죠. 관변단체 장악하고 있죠. 지역 유지 장악하고 있죠. 이걸 흔들려면 지방선거에서 결과를 내야 흔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지방선거 그래서 잘 치러야 되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잘 치르려면 자꾸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영남 시민들 못 써 하면 이분들은 더 기분 나쁘죠. 더 진영 논리로 더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영남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당신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반영하고 미래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모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조직도 모범적이어야 하고 당원들도 모범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포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당성을 검증은 당성이 어떻게 뭔가요? 합니까? 당성이 뭔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지역위원회 어디서 활동하고 계세요? 제 지역구에서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고 예, 계신 예. 거예요? 예. 제가 지역구 가자마자 간담회도 열고 이런 얘기를 이제 당원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원들이 당장 너의 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인정 못해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도 아니고 무슨 당성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국민들께 봉사하는 책임 정당 집권 여당이지 않나요? 예. 근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연세 많은 이제 그 대접받기를 예. 원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 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원래 그냥 갖고 있는 관성대로 사는 것이 편한데 뭐 원래 야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집권했으니까 자리 하나 받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공심이 아니라 예. 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정치의 영역에 공심이 아니라 사심이 들어오면 왜곡되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예. 영남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방법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능력 있고 지역에서 평판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스픽스가 서울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TK 스픽스는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울산 같은 데도 누가 스픽스 할 분이 있으면 좀 필요합니다. 노하우를 다 전수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특별하게 지원을 받지도 않고 저는 이런 독립 언론이 예. 지역별로 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냐면은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독립 언론이 반드시 지역별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방법은 알 것 같은데 스픽스라는 이름을 굳이 안 쓰더라도 울산 지역 같은 데서 영남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좀 독립언론으로 역할하실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좀 가난하게 살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여론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이제 듣는 분들 따라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못난 국민의힘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우리의 비교 상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보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기는 이미 망가진 당이고요. 우리는 국민들께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 오랫동안 이제 당원 생활했던 분들은 정말로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평생 음지에서 죽기 살기로 있었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날 오겠지. 근데 라고 하는 것을 정권 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좋은 날을 내가 가질래 해버리면 예. 그건 나쁜 마음이죠. 그 좋은 날을 함께 누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장을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실제로 자리가 많이 있고 스스로 역량을 가진 사람은 국가나 또는 지역사회의 봉사 기회까지 열리는데 영남은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다른 자리라도 좀 가서 내 실력 좀 발휘하자 공공기관 이렇게. 감사 자리나 이런 자리를 다들 많이들 노리시고 예. 좀 그런 자리는 큰 책임 없이 큰 대가가 있는 자리니까 예. 그걸 바라고 그냥 지역위원장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리사욕이잖아요. 사심이잖아요. 그래놓고 당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욕심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당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틀린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명절이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고 네. 뭐 대선 과정까지 하면 이제 한 뭐 5, 6개월 정도 이렇게 60일 동안 대선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니셨다면 지금 벌써 사고가 나도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지금 대미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해외 관계 다 어렵죠. 경제 상황도 어렵죠. 경제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극단의 위기 상황. 또 대통령님 취임 전에 어땠습니까? 사회 갈등도 극단까지 다다른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합을 이끌어냈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네,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대통령님의 노력과 성과가 왜곡되지 않게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 지지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면 7, 80%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전적으로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네. 대통령의 노력, 성과 그리고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정말로 역대급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도 하는데요. 네네. 왜 지지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까라는 부분을 네.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지율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한다기보다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겠죠. 왜냐하면 말을 잘못 꺼내면 역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요. 건강한 비판에 대한 수용입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좀 다소 다르다고 해서 건강한 비판을 매도해버리면요. 결국에는 지지자의 성에 갇혀버립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고요. 이 우리 당에 와서도 자주 드리는 말인데 지지자의 성에 갇히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네. 지지자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민들 속으로 그 가치의 깃발을 들고 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60% 돌파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제 이제 정서적 대통령의 잘못은 감각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저렇게 잘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우리 여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와도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대통령한테 딱 집중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조금 호흡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65, 70 정도 딱 유지가 되고 뭐 거기서 약간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까지 빠져버린 대통령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게 뭐가 있으시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없습니다.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네. 정서적으로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아까 저 대구 얘기를 드렸는데 예. 집권 초기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다가 다시 또 민주당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대구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잘하면 확 올라갔다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요는 다 무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남요는 다 무시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영남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고요. 또 영남 무시, 영남 배격 이거는 옛날 호남 무시랑 똑같은 생각.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지지도가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가짜 뉴스 때문에 오염된 게 분명히 있지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가짜 뉴스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오염된 거겠죠. 저도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윤어게인 빨간 모자 쓰고 망토 두는 사람들이 저 밥 먹는데 위협을 가고 겁도나게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철천지 원수니까 이런 분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다수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품위 있게 포용력 있게 하지만 추진력을 갖춘 개혁을 함께 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말은 거친데 추진력은 잃어버리는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네. 자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개혁의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개혁의 속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개혁의 속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법안을 내고 법안을 진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개혁의 속도죠. 그리고 동시에 입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품위를 갖출수록 개혁의 발은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면 발은 못 나갑니다. 말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질타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 정당입니다. 있는 이제 강성 발언 이런 것이 여론 강성 발언이 개혁을 도리어 발목 잡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법령을 만들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말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조희대 사퇴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 저런 식으로 하면서 조희대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불러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언행이 좀 더 예.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거친 언행을 하고 더 자극적인 언행을 해서 내가 빛나려고 하는 순간에 당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잖아요.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내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언행을 강력하게 하는 것. 그거 말을 세게 한다고 발이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건 발이 나가고 손이 움직여야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 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좀 제가 뭐 당연히 솔직하게 뭐 당연히- 얘기를 해보죠. 당연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세상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지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호흡을 잘 맞추고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지만 대체로 지지율이 한 어느 정도까지 저는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만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불필요하게 거친 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조만 잘 맞춘다면 저는 70%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7, 80% 가야 될 게 50% 약간 상회하거나 전후다라고 하는 것은 20% 포인트는 민주당 때문에 까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의 부족함도 크죠.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부족함도 크고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와 업무 수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정대 협력이라는 것이 원팀 다 좋은 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대통령실 하는 거 좋습니다. 박수만 치고 아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 중에도 합리적 비판을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고 견제할 것이 있으면 견제하고 합력할 것이 있으면 합력을 해야지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말이 거칠어지고 불필요하게 그 실질적인 발이 못 나가고 발이 나가고 손이 움직여야 교육이 되는 건데 말만 거칠고 행동은 못하고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버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은행과 관련된 것이 좀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은행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떻게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꾸 은행을 너무 세게들 나가고 계세요. 예. 속은 시원하죠. 근데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상호 의원도 강성이고 저도 강성인데. 저도 이게 강성인 건 뭐 맞아요. 근데 저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주인 겁니다. 검찰개혁 못하면 안 된다. 정성호 무조건 장관의 해야죠. 비판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개혁은 개혁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말싸움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불필요하게 말싸움 할 필요 없어요. 설화에 대한 지적을 이제 아주 아프게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안 해도 되는 행동하다가 예. 불필요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입장에 속은 시원해요. 아니 근데 강성지지층이 그때는 발목 우리가 잡혀가는 강성지지층인데 저는 별로 지원하냐고 발언을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있으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뭐 당 지도부가 네, 네.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로 환호하면서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거꾸로 한번 할 필요도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불만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원들 보시기에도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더 힘을 실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물론 잘못하시면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합니다만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지지도를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에는 그런 문제 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좀 이거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좀 지도부를 좀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좀 반영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더 강하게 발언을 해서 더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지방선거를 앞둔 뭐 당내 자연스러운 논쟁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국정원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나 공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점점 더 발언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면 네. 당은 당대로 움직여서 협력이 되면 좋지만 뭐 당은 저 길로 가더라도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쪽으로 또 원웨이로 가겠다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은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은 다 대통령한테 가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다 돼버린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없는 구조 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네. 보실 때에 자기 정치, 그래서 당에 해가 되는 정치, 대통령께 누가 되는 정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구별하시면 그걸 때문에라도 정치인들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치는 거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분도 한 10분 정도, 경기도지사도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제 하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예.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 또 지역 관변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져버리면은 또다시 이쪽은 또 오염되면 건져내지를 못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는 이기려면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중도 보수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보수의 기능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때 우리는 특히나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야당 보고 정치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당심이 국민의 일반 여론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간은 이제 내년 6월이니까 그래서 벌써 선거를 10월입니다. 이겨요. 예. 예, 예. 벌써 10월이고 네. 이제 8개월 남았는데 후보 네. 결정되는 것까지만 한 5개월 되는 지자체장 후보가 다 결정돼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당정대가 원팀으로 가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아까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되게 강성이에요. 개혁에 네. 대해서만큼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저도 아주 강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개혁 과제가 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 지지도가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예, 거거든요. 예. 국정 지지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개혁 그거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혁 완수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네. 개혁을 완수하려면 국정 지지도를 뒷받침해야만 하고 국정 지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있을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힘을 실어주려면 우리가 언행에 조심해서 불필요한 분란 또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품위 있고 믿음직한 책임정당이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반대로 쟤들도 신뢰가 안 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말이 너무 거친데 이런 거 다 독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발과 손은 개혁적으로 추진이 이렇게 탕탕탕 나가고요. 하지만 뭐 말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쪽 의견도 충분히 다 검토 고려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염려하는 거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이 냈다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거치게만 해버리고 그러면 국민의힘 말 거친데 우리까지 말 거치면 그냥 동급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죠. 국민의힘은 저 밑에고요. 네. 우리는 같이 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새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 이렇게 쭉 관찰해 보시면 야, 이건 정말 정치인 김상욱이 꼭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부터 100까지 다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세세한 것 또 큰 틀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특히 국민을 받드는 정치와 행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용벼창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뭐 잘하시면 용비어천가 뭐 명비어천가 불러도 되죠. 우리가 정말 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는 첫 번째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윤석열의 잘못이 뭐였나요? 잘못해놓고 반성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최상면 사건이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100%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포용성,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녹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국민들께 이익되는 방향으로 경로를 맞춰 가십니다. 이게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 내 비전에 대한 자신감 나의 소신 없이는 이런 유연함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고요. 그리고 노련합니다. 이 미국 다룰 때 보시면은 네. 트럼프 다룰 때 보면 정말 노련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끌려가지도 않고 또 쉽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거든요. 상당한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균형감도 갖추고 있죠. 한쪽에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부작용을 검토하고 챙겨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와 검찰청 없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이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갈 부작용을 검수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국민들께 불공정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 체계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울 점이 많죠. 그 실제로 좀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이서 정말 대통령과 이런 일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뭐 대통령님 모시고 일을 하고 가까이서 배운다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기회지요. 네. 하지만 뭐 저는 자리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아직은 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이도 아직 그리고 경험도 짧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장관으로 가서 내각에 이제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 대통령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너무 참 보기 좋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대통령실 가면 다들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얼굴에는 뭐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피색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일다운 일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네, 국민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나누시는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회 갈등, 진영 갈등, 경제 붕괴, 서민 생활 붕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좌절감 때문에 계속 저점 행진하고 있었고요. 네. 또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도 미국의 관세 협상이 바로 시작되고 미국의 트럼프 비상식적인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들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근데 또 AI 혁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고 경제의 경쟁력도 많이 잃어버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네. 사회가 많이 통합됐고 우리가 또 포용력을 다시 얻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어렵긴 하지만 대미 관계에서도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어렵지만 국민들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많은 국민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행의 품위와 품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손발이 앞서는 그런 정치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 개혁까지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지 말만 거치고 싸움만 많고 결과가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또는 이제 현장 행정을 하면서 보여주는 국정 운영 전반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갖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놓칠 게 하나도 없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유익하다. 재미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안을 가지고 특정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창의적인데 들어보면 매우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내고 풀어나가는 그 대안 제시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자라고 하는 이제 방식을 볼 때마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런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좋은 공부, 교훈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것을 거꾸로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번 되새김질하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부연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열어 보인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합리적 비판은 다 수용하겠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다양한 의견, 경우에 따라 비판하는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참 품 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체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 비판, 품 큰 비판 받아들일 수 있는 품 큰 모습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은 가급적 공개해서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하고 좀 그렇게 국민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민주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과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알면 알수록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이 옆에 가면 국물도 없다. 그건 맞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무엇이든 맡겨서 당신의 그 역량을 국민들을 위해서 펼치도록 기회를 줄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가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자리 하나 받겠지라는 생각 싹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진짜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김상호 의원 같은 분은 실력을 갖춘 분이 언젠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인터뷰 모자라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말씀대로 국힘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매진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많이 지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네. 또 우리가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정치로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꼭 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 일에 함께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그 풀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복잡한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죠. 저도 제가 이제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런 기반 위에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에 김상호 의원 보수정당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몸을 옮기고 오히려 더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 들고 계실 텐데요.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과연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혜택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스픽스가 더 착한 보험과 함께 공동으로 상품을 만들었는데 전용 번호를 하나 아예 따왔습니다. 1644-1226으로 전화를 하시면 비교 견적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 되면 훨씬 더 가격 저렴하고 경쟁력 있고 혜택의 폭은 넓은 또 그런 상품 제공해 드릴 텐데요. 꼭 상담받아 보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겠습니다. 1644-122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부천시민회관에서 지금 절찬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뮤지컬 배우 30명,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면서 그 김대중 시절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통령 뮤지컬 김대중 필요하신 분들 가시면 풀차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하는데 지금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할인을 대폭해서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6만 원, 5만 원, 4만 원의 뮤지컬 공연 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가족과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 아는 분들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내일 갑니다. 아 가십니까? 예, 내일 10월 1일. 아이고 좋은 네, 날인데 자 이거는 지금 방송 나가는 게 10월 1일 이제 지나서 방송이 나갈 텐데 네. 송영길 선화문당 대표 부부께서도 가신다고 하고 젊은이가 만들어온 이런 좋은 작품 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특집 인터뷰 김상호 의원과 함께 했는데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 실수한 건 없나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으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명절 잘 맞았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스픽스를 응원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스픽스 너무 많이 나간다, 과하다, 팩트체크 제대로 하느냐, 억으로 끌기 위해서 오히려 특정한 사실을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취재력은 제대로 있느냐라는 지적,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지적 하나하나 충고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방송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바라면서 스픽스에 대한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와 응원 잊지 않고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명절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